우리 지금 메인 채널인 그 지식 스토리의 운영 담당을 임원을 하고 계시는 이제 홍병우 이사를 제가 모시는데요. 우리 홍 이사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철 부대 거기에서 그 방송국 PD는 아닌데 전체 총괄적으로 다 기획을 해줬고요. 지금도 이제 현역이 아니지만 현역처럼 저 부대 다니면서 교관하고 있고요. SBS 그 생활의 달인에서 전투 사격의 달인, 아까 전 스나이퍼 출신이거든요 하고요. 몸은 지금 제가 보면 별로 그냥 약간 애띄어 보이는데 대단한 그런 그 살아있는 그 무기입니다. 저분이 특전사에서 팀장을 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그 특수전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홍병호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요. 네, 사람이 빠진 것 같습니다. Remember me. 네, 영상 먼저 보시고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먼저 PPT로 진행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PPT도 3분. 네, 저는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간략한 소개가 있고요. 그다음 제 인스타라든지 이런 곳에 구체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19년까지 육군에서 임무 수행했었습니다. 특히 해양경계작전과 그다음 후반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수작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 비어마린 행사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저기 스페셜 포스 비어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흑맥주로 런칭하는 아이디어를 좀 한번 내봤고요.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보고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iends and freedom that so many take for granted. I stayed up late and woke up early and trained in the mud and the rain and the misery. I became stronger. I became tougher. I became better. Some things about war evolved and changed with the times, but remember that it was always me, the warrior. As technology advanced, I used night vision goggles, global positioning systems, and terminals and lasers and thermal optics, but it was still me, the warrior that didn't work. It was me that patrolled up the mountains or across the desert or through the streets. It was me that suffered in the heat and the cold. It was me that went out night after night to confront our nation's enemies and confront evil face to face. But also remember, I was not just a soldier, sailor, airman, or marine. I was a son, a brother, a father, a daughter, a sister, a mother. I was a person like you. I, the soldier, sailor, airman, marine. I, the American fighting man. I stood my ground and sacrificed my life, my future, my hopes, my dreams. I sacrificed them all. Don't waste it. Live a life that honors the sacrifice of our fallen heroes, so you can truly appreciate the incredible treasures you have. Never forget where it all came from. It came from sacrifice. The supreme sacrifice. Remember that. Always. 네, 번역을 하면서도 좀 울컥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돌이켜 보면 네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보트를 타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지금 감정이 북받쳐 있습니다. 네, 저는 그 19년도 전역을 하면서 어떤 전투 사격 기술에 그 집중을 해서 초빙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 국내 해외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사격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특수전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마인드셋이라는 부분 보이실까요? 마인드셋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의 가짐. 군대 용어로는 정신전력입니다. 지금 쭉 많이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기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에 마인드셋은 총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격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지 능력과 탐지 능력 또는 발사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총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신전력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만약에 적을 이롭게 한다는 다른 생각이거나 또는 국민과 국가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깊은 뜻이 아니라 공공치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 기술이 잘못 사용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과학 기술들을 많은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멤버라는 영상으로 어떤 인간에 좀 집중을 해서 결국에 과학 기술이 많은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네, 고도로 훈련받은 육체적 또는 과학기술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판단 능력은 그 자리에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휘관이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기술, 펀더멘털들이 기술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런 사격 자세들, 네, 재밌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총을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물리적 과학 법칙과 그다음 과학 기술의 어떤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데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될까요? 탐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네, 공격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알이 지금 따라가는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전, 특수부대, 특전사, 또 강철부대 지금 여성 특집이 이제 곧 방영이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베일에 쌓여있고 특수부대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전사, 네, 특수작전 사령부죠. 육군에는 특수작전 사령부가 있고 특수전 전단이라는 용어와 발제를 오늘 KDS에서 했었지만 군사적 용어로는 공수특전여단이 특전사령부 예하에 있고요.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역사적 근간을 띠는 것이 Unconventional Warfare라고 해서 비정규전 작전입니다. 네, 이 작전 때문에 특수작전 또는 특수전 이런 특수부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컨벤셔널 워페어를 언컨벤셔널로 하다 보니까 비정규전이라고 좀 이렇게 의역 또는 번역이 됐지만 유격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왼쪽에는 어떤 미국 특수부대 사진이 있으면 오른쪽은 좀 국가가 다른 인원이 섞여 있는 그런 전투원들이 보입니다. 비정규전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증을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우호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적들에 대해서 적의 정권을 반대하는 네,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비정규전 작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정규군이 10만 명에 대해서 급여를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어떤 소수 정예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만 비용 투자를 늘린다면 더 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특수작전 부대의 모체로서 탄생했던 이런 미 육군의 그린베레라든지 영국에 있는 코만도는 결국에 유격작전에 능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부대가 넘어가서 적의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우리나라 또는 아군의 우호 세력들에게 전투 기술을 알려주고 제한적인 전술 교육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정권이 붕괴되고 와해시키는 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와해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네, 10명이 줄을 서서 중앙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한두 명만 앞뒤로 빠지면 주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작전, 특수부대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생방송도 있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표현을 생략하고 대중매체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 이해를 큰
틀에서 오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자료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페이셔널에서 어떤 작전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니셜 컨택이라 해서 먼저 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넘어갈 때 물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공중, 해상 또는 지상. 이런 침투 방법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기술들을 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장단점들이 다 있겠지만요. 그다음 인필트레이션, 그다음 또 본대가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 그 적지에서 규합을 하게 되고, 그다음 빌드업을 통해서 그 인원들을 통해서 게릴라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게 특수작전의 어떤 근간입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전사는 가족이 오기가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공개돼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참고를 했던 현재 미 육군 특수부대의 한 개 팀 편제입니다. 12명인데 보통 16명, 17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든지 사회 정보 작전 담당하는 정보기관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 위에 보시면 저기 지휘 통제를 담당하는 팀장이 있죠. 네, 대위 중대장입니다. 그다음 그 각종 보좌를 위임받아서 제한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부지휘관인 부팀장이 있고요. 그다음 3번은 작전 담당관입니다. 전체적인 작전 일정과 어떤 리듬, 네,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중대 그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정보 작전이죠. 네, 작전 담당관이 있지만 정보 작전관은 좀 더 세세하게 적에 관한 정보와 악원에 관한 정보, 또 작전 보안 핵심 요소, 네,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는데요. 그 권투하실 때 여러분들 섀도우라고 해서 주먹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은 나의 마음으로 상정을 해서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저는 키가 175cm인데요. 제가 잽을 계속 연습을 했는데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만나는 상대가 키가 너무 커서 제가 가드가 있는 복부만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라이트 훅을 계속 연습을 해서 갔는데 상대방은 왼손잡이라서 왼손 방어가 더 잘 되면 저는 헛된 트레이닝을 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적과 지형에 관한 정보를 매우 주도 면밀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집 방법은 오늘 대표님들께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탐지가 되고 또는 인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인 지휘 판단은 결국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과 그런 교육은 어디서 도대체 진행이 되는 걸까요? 마이클 샌델이 썼던 What is Justice라는 책 내용 보면 답은 낼 수 없지만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론 서바이브라는 레드윙 작전에 네이비실 작전요 4명이 투입돼서 어떤 탈레반 포로를 죽여야 될지 풀어줘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또 헐리우드에서는 그 또 블랙버스터급으로 또 영화가 나서 대박이 난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술적 인지, 네, 어떤 뭐 또 코딩, 알고리즘적으로 다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과연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을 하는지 그 능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인문학도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때까지 알았던 자유와 그 정신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런 것도 읽으면서 때로는 협상의 기술, 어떤 지휘적 지휘 통제 판단도 견주어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네, 그다음은 화기 웨폰 담당관인데요. 주특기가 주는 것은 화기 담당이지만 결국 이 작전팀의 군수를 담당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가고 하는 문제들. 네, 이전에 진세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어떤 전투 식량 문제. 작전을 7일 동안 해야 되면 전투 식량을 몇 끼를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고민하는 것이 전술적 판단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있죠. 근데 경험은 있죠. 7일 가면 하루에 3개씩 21끼를 가지고 가면 300m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우러 가야 되는데 식량 가지고 가다 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얼만큼 먹었을 때 어떤 에너지를 발휘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그 부대원과 상담, 여러 가지 종합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알도 많이 필요하죠. 네, 특전팀이 12명인데 개인당 한 정씩 가지고 가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멀리 있는 적을 쏴야 됩니다. 또 총기뿐만이 아니라 볼 수 없으면 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책 장비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기 담당관이 군수를 일부 담당을 합니다. 그다음 18 찰리 공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특전사에서는 폭파 담당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폭파, 그다음 차량 장비, 전기를 어떻게 또 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다음 의무 담당관은 다치면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팀원들의 그 바이메탈을 항상 체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쳤을 때만 의무 담당관이 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인사 근무까지 관리가 돼야 되고요. 누가 휴가를 가고 누가 전출을 가고 그것보다 더 세심하게 누가 지금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신상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통신인데요. 통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전달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은 전기, 전자 또 내외부 통신을 주로 담당해야 됩니다. 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10시부터 쭉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소개가 됐지만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맡았던 임무의 작전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립무원한 땅입니다. 네, 해발 고도는 얼만큼 높은지 모르겠고요. 벌써 아마 눈이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그 피폭 위험도 상당하고요. 그런 곳에 가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최소 300일 이상 작전을 해야 되는데 물, 전기, 식수, 그다음 또 불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소개됐던 이런 기술들이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소견과 또 전술적 판단, 식견과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아주 능수능란한 어떤 방책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더 큰 뜻을 전달할 수 있는 KD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정보작전 군수라고 부릅니다. 작전정보군수 인사통신 이 분야에 개별적으로 오늘 그 소개해 주셨던 과학기술들이 다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설명하셨던 진서영 대표님께서는 저기 군수 쪽에 있는 전투 식량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 델타엑스 저기 인지 능력 같은 경우는 작전과 정보 또 통신까지 아우를 수 있겠죠. 이곳은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특수부대들이 쓰던 태양열 전지 수집 장비입니다. 장비명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 위쪽 보시면 태양열 패널입니다. 이미 섬유질 같은 게 이 당시에 이미 개발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여기 지금 파우치 보이시죠? 네, 세상 모든 연결이 가능한 잭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 본네트를 열어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전기를 뽑아내서 여기 보이는 배터리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전기고요. 어떠한 높은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안전하게 전류를 분배를 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시켜서 전기를 쓰게 합니다. 전기를 어디 쓰냐고요? 정말 많이 씁니다. 야간에 봐야 되니까 감시 장비 전기 들어가고요. 총 조준 장치 들어가고요. 또 내가 받는 것을 지휘 통제실에 보고를 해야 되면 통신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매우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날씨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배터리는 3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훈련들을 여름이나 봄에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하는데 비밀이지만요. 실험을 직접 해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불이 없습니다. 불. 반합은 기억나시죠? 반합. 그럼 반합에 물을 넣고 끓여서 먹거나 밥을 해야 되는데 조리를 해야 되는데 불은 어떻게 구할까요? 체화법. 네,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운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훈련된 사람도 힘들 정도로 어렵고요. 또 기상에 따라서 비가 와버리면 미리 몸속에 나뭇잎을 집어넣지 않으면 불 피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소개하긴 그렇지만 이런 휴대용 팟도 있고요. 그다음 전기식량이 있고요. 네, 저렇게 닭을 잡아서 체화법으로 불을 피워서 먹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정말 극한에서는 저런 방법을 써야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기도 피어오르고 흔적 제거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량과 무기와 탄약과 배터리 이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 군장 하나로 부족합니다. 네, 지금 제 부중대장하고 저 통신 담당관인데 이렇게 매도 모자라서 앞뒤로 군장을 메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20-3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헬기를 타고 떨어지려면 멀리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바다에서 육지로 침투를 하려면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좀 가볍게 요크 시스템이라든지 그 미스터리 렌치, 그다음 아크테릭스 이런 여타 다른 데서는 벌써 한 15년, 20년부터 군사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서컴이라는 미 합동 특수부대에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쭉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전복에 대해서 들어가서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투 사격을 주로 기술적으로 했었는데 결국 전투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적에게는 가장 위험한 위협과 공포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 아군과 더불어 어떤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생존력과 안보를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 방어 능력도 뛰어야 되는데요. 제 시간을 좀 일부 할애를 해서 최근에 방탄복을 개발하신 대표님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건네드리고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였습니다.